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교사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김진성 씨가 오늘 이재명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김진성 측 요청에 따라 가지고 재판부가 이재명 없이 분리된 채 진행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중 혐의를 자백한 그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시인을 했다는 것이죠. 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이가 직접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의중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 그러니까 이재명의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동 그런 것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검사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 김진성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이 대표의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낀 것이 맞느냐, 이 질문에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김진성에게 우약감, 압박감을 주면서 요구를 했다라고 오늘 김진성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진성은 이재명이가 증언을 요구할 당시에 거짓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김진성은 이재명이가 그 말, 의증, 이 말이 사실이라고 전달할 때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 자, 도지사의 변호사 출신이 이재명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나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진성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김진성에게 검사 사칭 사건 김병랑 전 그 성남시장하고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등의 내용으로 의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압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증언에서 다 나왔어요. 자, 김진성은 이재명이가 지난달 재판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이재명이가 재판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서운했다 라고 김진성이가 오늘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이재명이는 김씨와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하면서 의증해달라고 요구할 관계는 우리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진성은 이전 공판에서 이재명이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에게 갖고 있던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멸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 이렇게 이제 검사가 물어봅니다. 김진성, 그렇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정에서 이재명이와 김진성이가 의중 사건 이후인 2021년에서 2022년 서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오늘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김진성은 이재명이가 2022년 대선에서 패한 직후에 하염없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시고 마음껏 몸도 추스리시고 다음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김진성이가 메시지를 보내요. 이재명이한테 김진성이가 보내는데 또 문자가 이어집니다.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김진성이가. 여기에 이재명은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또 보냅니다. 이게 서로가 주고받은 문자예요. 기가 막히죠.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 됐니? 예비 대통령님? 무슨 얘기야? 이때까지만 했어도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또 같은 해 6월 달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당선이 딱 됐습니다. 감축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충성, 이런 문자를 전송을 했고 이재명이는 고마워요라고 화답을 합니다. 오늘 다 재판장에서 다 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다시 당시의 위증 범행 전에 김진성이가 이재명 측근에게, 정진상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진성은 위증을 마친 후에 정진상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당시에 이것을 받지 못한 정진상이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를 김진성에게 보냈습니다. 자, 검사는 여기서 이재명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지냈느냐 김진성에게 물었고
김진성은 맞습니다. 대답을 했고요. 자, 이재명이는 이전에 재판할 때 김진성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의증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오늘 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재판부에다가 이재명이 정진상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김 씨의 결심 공판이 미뤄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초에 김진성은 이재명이와 변론을 분리해서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요구를 했고 재판부도 이것을 일부는 받아들였는데, 자, 검찰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재명이가 아직 재판 중이고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이 하고 김진성이의 구형을 함께 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을 밀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했고 김진성 측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되는 이재명의 부분 심리를 마친 후에 구형을 하기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형은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아놓고 그때 구형이 나옵니다. 거의 이것은 100% 구형 유죄입니다. 자, 다음 재판 기일날 이재명이는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가정 그리고 이재명 사모님까지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모든 게 마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총선을 이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재명은 자기 외에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거대 제1야당을 이끌어 오면서 주요 현안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홀로 결정하고 당 지도부는 물론 그와 가깝다는 의원들 조언조차 내패대기 치는 이런 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야당을 떠나서 여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입법부가 완전히 상처를 입는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데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천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이들이 없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정당한 행위조차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 말은 이재명이는 자기 결정을 설득하고 당사자를 승복시킬 그런 권위와 정당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두껍을 쓴 사람의 모형만 있을 뿐입니다. 자, 대선 패배한 그 이후에 바로 지지자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2억 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천 보복을 당한 박용진이가 분노를 삼킬 때 0점 받은 사람 운운하다가 이렇게 희덕거리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박용진이 막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퇴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뛰어난 정치적 역량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당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잘 지휘를 한다면 당 지지자들은 공감 능력에 결핍을 묻어둘 수도 있을 텐데 그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당 행위자는 친명이라는 이유로 끌어안고 누가 이재명이가 득표력 있는 당 자산은 비명이라는 이유로 확 내버리고 팽개치고, 제가 이제 이재명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은 아니고 정치꾼이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재명은 그 친명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때 수수방관한 자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천명한 문재인, 이재명 협력을 완전히 거부하고 친문들은 모두 다 숙청 작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결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결국은
이재명은 당 파괴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왜? 이재명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끄기 위해 가지고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엄청 심하게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은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완전히 말아먹은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떨어졌고, 그리고 5년 동안 국가를 이상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친문 너희들 책임져라. 이러고 한동훈 편에 서가지고 친문 몰아내기에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건 개 같은 경우죠. 이러니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 모든 무리수는 총선 패배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재명은 선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발등을 찢고 본인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20석이면 어떠냐, 30석이면 어떠냐, 내가 얘네들의 대표가 돼서 수계가 돼서 나는 원내에 들어가서 나 불체포 특권 이거 누리고 싶어. 이거 외에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겨. 저는 민주당 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눈에는 자기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그런 잠정적 당권 대권 주자가 제거되는 것만 이재명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분이 정치를 한다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두껍을 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공천은 미리 보는 자기 당권 투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국가 안중이 없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100%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다. 이렇게 저는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이재명은 이 정치권 밖에서 놀든지 아니면 아주 이민을 가든지 그래야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번에 그 의중교사 여기에서 분명히 유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구형이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